아마존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업인가요? 호미도 파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혹은 더 아시는 분들이라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사실 우리는 아마존을 테크 기업이라고 하면서도 왜 아마존이 테크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플라이 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플라이 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아마존닷컴을 만든 전략들이라고 합니다.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초창기에 냅킨에 그린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든지 사실 모두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최저가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저가로 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좋은 고객 경험으로 이어지고요. 좋은 고객 경험이 있다 보면 고객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됩니다.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면 당연히 판매자의 수도 늘어나고요. 판매자의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상품군도 점점 확대가 됩니다. 아마존의 플라이 휠은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성장이 이뤄지면 이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고정 비용의 감소가 이뤄집니다. 그러면 감소한 고정 비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최저가 전략이 가능하고요. 고객 경험이 개선되면서 선순환 구조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테크 기업이 된 아마존이 또 다른 플라이 휠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조 플라이 휠이 아마존닷컴의 성장 전략이었다면 이제 제국이 된 아마존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데이터 플라이 휠입니다. 데이터를 연료로 해서 돌아가는 거대한 플라이 휠인데요. 어떻게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딱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이 거대한 데이터 플라이 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존은 플라이 휠을 정말 좋아하는 회사예요. 아마존에서 12년을 근무하셨다는 한국인인 박정준님의 말을 한번 빌려서 봐도 플라이 휠은 아마존의 비즈니스 미팅 문서 앞에 항상 프린트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플라이 휠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플라이 휠 구조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아마존 제국이 단지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듯이 제국의 플라이 휠, 그러니까 데이터 플라이 휠도 각 사업별로 돌아가는 유기적인 플라이 휠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요소별로 몇 가지 플라이 휠들을 떼서 따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AWS 플라이 휠입니다. 데이터 플라이 휠에서는 데이터 분석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AWS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플라이 휠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인데요. 먼저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는 AWS에는 아마존의 데이터도 있지만 AWS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데이터도 있죠. 그리고 물론 이 데이터를 아마존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은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존에게 좋은 연습이 되죠. 마찬가지로 AWS 상에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인공지능 연구와 기계학습 등을 진행합니다. 아마존이 아마존만의 데이터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들이 투입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향상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아마존은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아마존닷컴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AWS의 플라이 휠이 끊임없이 작동하면 AWS 자체도 확장이 되지만 아마존의 데이터 플라이 휠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툴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의 플라이 휠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플라이 휠에서는 데이터 수집 부분에 해당하는 또 다른 플라이 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렉사는 고객의 취향, 습관, 그리고 심지어 아픈 곳까지 모두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해서 고객 경험을 개선합니다. 생활 속에서 알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요. 또 알렉사를 탑재한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최근에 알렉사가 탑재된 안경이나 반지 등을 내놨는데요. 아마존이 내놓는 것 외에도 다른 기업들, 서드파티 기업들도 알렉사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기계에 알렉사를 탑재해서 내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알람시계, 자동차, 토스터, 심지어 전구에도 알렉사 기능이 탑재돼서 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알렉사의 확대는 더 많은 데이터의 확보로 이어지면서 알렉사 플라이 휠이 순환하고 생태계가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플라이 휠은 다시 아마존 제국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요한 창구가 됩니다. 알렉사 플라이 휠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AWS 플라이 휠에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이 데이터를 이용한 고객 경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데이터 플라이 휠 하단부에 위치한 고객 경험 혁신 혹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아마존의 많은 혁신들이 이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고객 경험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가 제공입니다. 아마존은 AWS 플라이 휠을 통해서 고도화한 데이터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품 가격을 10분마다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쇼핑몰에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경쟁사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고객 선호도, 주문량, 재고 등 수십 개가 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끊임없이 바뀝니다. 아마존에겐 최적이면서도 고객에는 최저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죠. PB 상품, 즉 자체 브랜드도 고객 경험 혁신의 일환입니다. 기존 제품들의 판매량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품군을 정하고 해당 제품군에서 판매량이 높은 제품의 장점을 분석해서 PB 제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아마존의 PB 제품 브랜드는 400개가 넘고요. 품목은 거의 한 23만 개 가량이라고 합니다. 추천 페이지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고객마다 각기 다른 추천 상품을 제공합니다.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하면 구매 전환율이 높아져서 더 많이 팔 수가 있죠. 고객의 구매 이력, 제품 후기, 장바구니에 담았던 품목 등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른 배송. 아마존이 미국에서 2일 배송, 2일 배송 혁신을 이뤄낸 것도 이런 데이터 덕분인데요. 지역별로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 그리고 시기별로 판매가 많이 될 제품 등을 예측해서 재고를 관리하고 배송 시스템을 조정합니다. 이런 데이터 덕분에 물류와 배송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30% 정도 줄였고 비용도 크게 감축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확장도 이루어집니다. 원조 플라이휠에서 상품군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데이터 플라이휠에선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확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플라이휠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한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 점포인 아마존고, 신선식품 전문점인 아마존 프레쉬, 전자제품 및 주방용품 판매점인 아마존 포스타 등 오프라인 매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는 데에는 식료품 시장 확대 등의 이유도 있지만 아마존이 오프라인 유통에서 또 다른 플라이휠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고와 아마존 프레쉬는 특징은 조금 다르지만 무인 점포 운영 기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로 회원 인증을 하고 들어오면 카트에 물건을 담는 순간 자동으로 무게를 재고 계산까지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마존의 오프라인 플라이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먼저 고객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매장에 있는 수백 대의 카메라와 카트 등 디바이스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AWS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무인 마트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고객들의 쇼핑 경험이 개선되고요. 그러면 고객의 재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이 플라이휠 구조 속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또다시 온라인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온라인의 데이터를 또다시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무인 점포 운영 기술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것까지가 이 오프라인 플라이휠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금융업입니다. 아마존은 카드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클릭 한 번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원클릭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결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죠. 이를 기반으로 아마존 셀러들에게 대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마존이 직접 대출을 하는 건 아니고 지난 6월부터 골드만삭스와 동맹을 맺고 아마존이 데이터를 제공하면 이를 기반으로 골드만삭스가 셀러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을 공유하고요. 아마존 제국 플라이휠의 관점에서는 이 플라이휠이 확장할수록 셀러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제품군이 확대됩니다. 품목 확대로 고객 경험 개선을 꾀하는 아마존의 전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빌리티도 아마존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새로운 사업 분야인데요. 아마존의 회원제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과 결합해서 식료품 배달, 음식 배달, 물품 배송 서비스는 물론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는 또다시 아마존의 플라이휠에 좋은 연료가 되겠죠? 모빌리티에 관한 얘기는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마존의 데이터 플라이휠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객 경험 혁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으로 아마존은 고객들을 점점 서비스에 럭인시킵니다. 아마존 제국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고객 데이터들이 알렉사, 아마존 고, 그리고 아마존.com 등을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아마존 제국의 플라이휠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좀 중구난방 아닌가 했던 아마존의 사업들이 플라이휠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아마존을 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아마존의 새로운 사업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플라이휠 구조에 맞춰서 분석해본다면 조금 더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존의 또 다른 사업 분야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